박명수가 느낀 반드시 멀리해야 하는 친구 5가지. 1. 있거나 없거나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사람. 일방적인 수혜자형으로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베풀 줄 모르며 도움만 요구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에서 늘 수혜자의 위치에만 머무르려 합니다.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도 지갑을 놓고 왔네, 다음에 꼭 살게라는 말을 습관처럼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죠. 심지어 자주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도 미안함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매우 당당합니다. 넌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잖아, 이 정도쯤이야, 너한테는 쉬운 일이지라며 마치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오래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정신적 피로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번 연락할 때마다 답장이 너무 늦는 사람. 불성실한 소통형으로 늘 확인하고도 답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소통의 일방성과 무성의함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읽음 표시는 떠 있지만 답장은 하루 이틀이 지나서야 옵니다. 미안, 바빴어라는 형식적인 사과와 함께요. 급한 업무나 중요한 약속에 관한 내용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이 특정 사람에게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닌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부장님한테는 바로 답장하면서 나한테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선택적 무응답은 관계의 신뢰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3. 본인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계산적 인간관계형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손익계산서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안부 연락 한 번 없다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예를 들어 승진 소식을 듣고 축하해,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연락해 오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업무나 승진과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종종 과거의 추억을 끄집어내며 감성에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학창 시절부터 친했잖아, 너랑 나는 특별한 사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다시 연락이 뚝 끊기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런 관계는 진정성이 결여된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4. 좋은 일에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 에너지형으로 타인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한 소식을 들었을 때 축하보다는 걱정이나 우려를 먼저 표현합니다. 결혼은 좋은데 요즘 경제가 불안정해서 걱정이다, 이직했다고, 지금 같은 때에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다니 용감하네라는 식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관심과 걱정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행복을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좋은 일이 있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없게 되고 점차 자신도 모르게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5. 거짓말을 일삼고 신뢰를 깨는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신뢰 파괴형으로 거짓말과 약속 파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붕괴입니다. 금방 도착한다고 해놓고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거나 이번 주까지 꼭 갚을게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행동에 대한 변명거리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차가 막혀서 급한 일이 생겨서 송금했는데 안 됐나? 등 그럴듯한 핑계를 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변명의 신빙성은 떨어지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며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 거리를 두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우리의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주는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가?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감당할 만한 수준인가? 상대방의 행동 패턴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관계를 정리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당신은 어떠십니까?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거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배려, 진정성 있는 소통을 기반으로 합니다. 주고받는 것에 균형이 맞아야 하며 서로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